전 세계 공군 전략의 정점으로 불리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폴란드가 돌연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와 대한민국 경남 사천의 KAI 격격고를 찾았습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아직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도 않은 KF-21 보라매의 조종석에 직접 몸을 싣고 진지한 눈빛으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조차 긴장하게 만든 이 이례적인 행보는 단순히 새로운 기체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유럽의 방위 체계가 미국산 일변도에서 한국산 솔루션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조종석에 앉아 계기판을 응시하던 사령관의 결단력 있는 모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폴란드의 올인 결정, 그리고 그들이 F-35라는 절대적인 창을 두고도 한국산 전투기를 절실히 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 일궈낸 신뢰라는 가치가 어떻게 나토의 전략적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이면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과 뜨거운 열망의 기록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폴란드 사령관은 그 좁은 조종석 안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을까요? 이제 그들이 가장 먼저 주목했던 기술적 실체이자 보라매의 발톱이라 불리는 기총 발사 시험의 경이로운 이면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은 강력한 발톱, 즉 기총의 정밀함입니다. 폴란드 사령관이 조종석에 앉아 가장 먼저 확인했던 수많은 계기판 사이에는 분당 6천 발의 폭풍을 쏟아내는 M61A2 게틀링건의 제어 시스템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기총 발사는 단순히 총알을 내뿜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에게 이는 기체 전체의 균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물리적 충격입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발생하는 엄청난 반동과 진동은 기체의 코를 위로 치솟게 만들거나 레이더 조준선을 흐트러뜨려 정밀 타격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에는 기총 발사 시험에서 마치 정지하에 있는 지상 포대처럼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비결은 바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총, 보상, 제어 법칙이라는 고도의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이 소프트웨어는 기총이 발사되는 0.1초의 순간을 포착하여 기체의 꼬리 날개와 조종면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반동력을 실시간으로 상쇄합니다. 야간 비행 시험을 마친 뒤 조종석에서 내리는 수석 연구원의 땀방울 맺힌 얼굴에는 이 알고리즘 한 줄을 완성하기 위해 보낸 수많은 밤의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며 이러한 핵심 제어 소스코드를 열어볼 권한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기체의 모든 신경망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립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기체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운영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주목한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미국산 F-35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블랙박스처럼 닫혀있는 시스템인 반면 KF-21은 사용자 국가의 요구에 맞춰 언제든 진화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제어 법칙을 완벽히 손에 넣었다는 것은 전투기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조종사의 의도를 완벽히 구현하는 유기체로 거듭났음을 뜻합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활주로 위에서
정비사들과 엔지니어들이 기총의 탄환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발사각을 맞추는 그 정교한 손길은 결국 하늘 위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총 보상기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조종사가 가장 긴박한 교전 상황에서도 기체를 믿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게 만드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보라매의 기총 발사 영상을 돌려보며 경탄하는 이유는 그 짧은 사격 순간에 담긴 한국항공공학의 집약된 정밀도와 소프트웨어 파워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쇳덩거리가 뿜어내는 화염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보라매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위치에서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다시 쓰고 있음을 증명하는 명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늘 위의 승리가 오직 기총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라매가 공중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동안 우리 바다 밑의 보이지 않는 위협을 소리 없이 사냥하며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또 다른 강력한 날개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배자가 보라매라면 바다 밑 보이지 않는 위협을 잠재우는 사냥꾼은 바로 소해 헬기 AMCH입니다. 지난 6월 16일 푸른 바다 위로 힘차게 솟아오른 소해 헬기의 초도 비행 성공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단 3나라만이 보유한 첨단 해군 항공 기술 국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소해라는 단어는 안전한 항해를 방해하는 바다의 지뢰, 즉 기뢰를 찾아내어 제거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바다에 뿌려진 수많은 기뢰로 인해 수만 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 헬기의 등장은 단순한 신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지형에서 적이 설치한 기로에는 우리 해군의 기동을 봉쇄하고 국가 물류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비대칭 위협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직접 고무보트를 타고 거친 파도와 싸우며 목숨을 걸고 기뢰를 탐색해야 했지만 이제는 하늘 위에서 안전하고 정밀하게 사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마리온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헬기는 기체 하부에 장착된 최첨단 레이저 기로의 탐색 장비와 수중 소나 시스템을 통해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금속의 흔적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특히 레이저를 이용한 탐색 기술은 기존의 음파 탐지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수중 물체를 식별하여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엔지니어들의 시선은 언제나 실전에서의 생존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거친 해풍과 염분 속에서도 기체가 부식되지 않도록 특수 설계를 적용하고 조종사가 오직 기로의 제거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20년 전 기로의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었던 한 퇴역 해군 상사의 눈에는 이제 후배들이 더 이상 목숨을 담보로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우리 기술로 만든 헬기에 대한 벅찬 자부심이 서려 있습니다. 수리온과 마리온을 개발하며 쌓아온 수만 시간의 비행 데이터와 노하우가 집약된 이 헬기는 대한민국 해군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소해 헬기의 독자 개발 성공은 우리 해상 주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전 세계의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헬기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 바다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매의 눈과 바닷속을 꿰뚫는 레이저의 눈이 함께 지키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이 소해 헬기의 비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전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력은 단순히 국내 안보를 넘어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 체계를 주목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바로 나토의 최전선 폴란드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폴란드는 왜 수많은 유럽의 쟁쟁한 전투기들을 뒤로하고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한국의 보람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기로 한 것일까요? 이제 그들이 계산한 냉혹한 국제 정치의 논리와 한국산 무기가 가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폴란드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F-35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F-21 보라마에라는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 기체에 조종석까지 앉으며 올인의 가까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결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국방 전략과 나토 동부 전선의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절박함,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신뢰 자산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현재 동유럽의 정세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며 폴란드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종이 위의 성능 수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마당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비행 대수와 높은 가동률입니다. 미국산 F-16은 전 세계적인 수요 폭주로 인해 주문 후 인도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F-35는 천문학적인 유지 보수 비용과 까다로운 운영 조건 때문에 운용 대수를 무한정 늘리기에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폴란드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경공격기를 통해 약속된 기한 내에 무기를 공급하는 경이로운 납기 준수 능력을 증명했으며 이는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적기 전력화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의 생산 라인을 방문했을 때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정교한 공정 시스템과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태도를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감탄했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권 국가로서 국방 자립을 꿈꾸는 폴란드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나토 표준 무기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유지 비용은 서방제 전투기들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점은 폴란드가 미래의 공군 전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해 줍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거대 기업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결합된 전폭적인 지원은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보라매의 조종석에서 느꼈던 확신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국경을 맞댄 위협 속에서 서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전우회에 가까운 연대의식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 다져온 실전적인 국방 철학이 이제는 유럽의 심장부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결단은 결국 성능과 가격, 그리고 신뢰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신의 한 수였으며 이는 앞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과 찬사 뒤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직면해야 할 차가운 현실과 기술적 한계라는 높은 벽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호성을 잠시 멈추고 보라매가 진정한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들과 그 이면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외부의 기대만큼이나 스스로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까요? 이제 보라매의 화려한 날개 뒤에 숨겨진 아킬레스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엔지니어들의 눈물겨운 사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라매의 화려한 비상과 전 세계적인
찬사 뒤에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차가운 현실과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기술적 장벽들이 아킬레스건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과제는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 문제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제작한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핵심 동력권을 여전히 외부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기체가 훌륭하고 소프트웨어가 독자적이라 해도 엔진 공급국의 수출 승인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성능을 개량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산하견이 15,000파운드급 이상의 독자 가스터빈 엔진 개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진 내부의 초고온을 견디는 단결정 합금 기술과 냉각 설계는 소수의 선진국만이 독점해온 금단의 영역이지만 이를 돌파하지 못하면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는 단순한 재정적 결손을 넘어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신뢰성이라는 대외적인 리스크를 안겨주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파트너십의 불확실성은 양산, 비용의 상승과 직결되며 이는 결국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텔스 성능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라매는 반매립형 무장 장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완전한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기와 비교했을 때 레이더 반사 면적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블록 2 단계에서 내부 무장창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저피탐 형상을 더욱 정교화하는 고난도의 기술적 진화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밤낮 없이 연구소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기술적 도약을 위한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A사 안테나의 국산화 성공 때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과정은 단순한 무기 제작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세우는 사투와도 같습니다. 기술의 완전한 자립을 향한 이 험난한 여정은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길에 들어섰고 결코 멈출 수 없는 관성을 가졌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단련하여 강철 같은 다리로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보라매가 진정한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가장 뜨거운 연단의 시간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는 숫돌이 될 것이며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하늘의 지배자로서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도전과 열망이 응축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쏟아부은 땀방울과 국민들이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가 만들어낸 최종적인 가치는 과연 어디에 닿아 있는지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국방 자립의 길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갖기 위한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폐허 속에서 고철을 줍던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에 보내는 가장 당당하고도 뜨거운 답장이자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겠다는 주권 국가의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KF-21 보라매의 기총 발사 시험과 소해 헬기의 비상 그리고 폴란드가 보여준 유례없는 신뢰에는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정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의 결과물입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연구소의 불을 밝히며 흘린 땀방울과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전폭적인 지지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그 결실은 차가운 금속의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보 지평을 여는 희망의 날갯짓이 되었습니다. 전투기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최후의 에너지는 다름 아닌 우리 공동체의 믿음과 의지입니다. 보라매의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가를 때 우리는 단순히 소음이 아닌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만의 하늘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들과 냉혹한 국제 정치의 파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높이 비상하려는 그 겸손한 도전이야말로 대한민국 방산이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평화와 신뢰를 제안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전 세계 국방시장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저력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자주 국방의 미래는 이미 현실이 되어 우리 머리 위를 당당히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라매의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자부심의 기록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의 심장이자 마지막 퍼즐인 국산 엔진 개발의 긴박한 현장을 단독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드는 국방의 미래, 그 다음 페이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